지구 말고 이처럼 이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갖춰진 행성이 또 있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그쵸. 그 질문을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많이 해요. 그리고 요즘에 많은 이제 뭐 유튜브 영상이나 어릴 때부터 과학책들 많이 보거든요. 그런 데서는 그냥 외계에 생명체가 있다라는 것을 아예 그냥 전제하고 표현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콘텐츠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이 광대한 우주에 어딘가에 지구와 비슷한 행성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외계에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 우리보다 더 발달한 지적인 존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UFO 타고 지구에 왔다 가지도 않았을까? 와, 이런 이제 생각을 그냥 상상이 아니라 사실로 이렇게 여기는 그런 경우가 생각을 또 많아요. 진지하게 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합니다. 진지하게. 아니 저희 어릴 때도 뭐 그런 생각은 하긴 했지만 뭐 그냥 지나가는 장난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장난이 아닌 게요. 네. 1980년대부터 나사가 세티라는 프로젝트를 해왔어요. 음. 지금껏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세금을 들여서 외계인으로부터 어떤 신호가 오도록 그걸 감지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의 진화론을 신봉하는 과학자들도 우주 어딘가에 생명체가, 그것도 지적인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입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은 그것을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학적 사실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문제는 생각보다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왜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거 설명할 때 잔디 인형 가지고 많이 설명하거든요. 잔디 인형. 혹시 잔디 인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글쎄요. 예. 집에서 이렇게 잔디를 키우는 예. 인형을 만드는 건데 엄마 스타킹에다가 그 발가락 부분에다 잔디를 넣어요. 잔디 씨를. 그다음에 흙을 한 뭉텅이를 넣고 묶어가지고 이렇게 컵에다가 올려놓으면 물이 이렇게 흡수돼서 씨가 발화돼서 잔디가 자라거든요. 근데 그 상태로 제가 한 뭐 1000년? 뭐 좀 더 길게 드려볼까요? 10,000년? 100만 년? 이렇게 두면은 그 위에서 잔디 인형이 이렇게 걸어서 나오겠죠.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드리면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당연히 안 된다라고 딱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산소도 있죠. 영양분도 있죠. 햇빛도 적당하죠. 온도도 적당하죠. 생명체가 살기 위한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가 이렇게 놔뒀을 때 흙 속에 박테리아도 있고 잔디는 식물이잖아요. 식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를 오랫동안 놔둔다고 해서 얘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경험적으로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거, 그게 과학적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어느 행성에 물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항상 나오는 그 기사의 뒤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그 행성에 물 분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물이 있으니까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항상 나오거든요. 물도 있고 산소도 있고 햇빛도 적당하고 온도도 적당하고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도 생명체가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지구에서 날마다 경험하고 살고 있는데 저기 어딘가 우리가 가볼 수 없고 확인할 수 없는 곳 그 어딘가에서는 마치 생명체가 물만 있으면 나올 수 있다라는 하나의 신념이죠. 사실이 아니라 그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계속 주입받으면 그게 지식이 되고 더 주입받으면 신념이 되거든요. 근데 참 무서운 것은 우리가 잘못된 지식은 올바른 지식으로 고쳐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신념은 이미 나에게 마음의 신념이 됐을 때에는 올바른 신념으로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이렇게 방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너무나 책들이 진화론을 많이 다루고 있고 교과과정이 진화론을 너무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그냥 우리 아이들이 이런 책을 보면서 자라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해줘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못 갖는 건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 잘못된 지식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다른 가능성도 있겠구나. 이게 논리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도전적인 질문을 아이들한테 주거나 올바른 컨텐츠를 주지 않는 한 그것이 결국은 신념이 돼요. 그래서 그러지 않아. 그럴 수가 없어.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나빠져요. 우리가 잘못된 지식을 이렇게 건드려주면 그렇군요 하고 수긍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신념을 딱 건들면요. 사람이 누구나 기분이 나빠요. 이런 반감이 생기는 게 예.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보면은 제가 이제 강의를 다녀보면 이미 한 20% 정도
10%에서 20% 정도의 성도님들은 신념이 돼버렸네. 겉으로 티는 내지 않지만 예. 진화론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너무 장기간 그것을 배웠고 또 과학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신념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건드리면은 기분이 언짢아지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결국에 이제 진화론적인 관점은 이제 생물이 스스로 생겨난다라는 요 관점을 이제 맞아요. 가지고 있는 건데 그쵸. 여기에 대해서 조금 반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실험들이 있었다면서요? 네. 예. 많이 알고 있는 실험이고 네. 또 교과 과정에서도 배웁니다. 음. 파스테르의 백조목 플라스크 실험을 아마 그림을 보시면 아마 다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 파스테르는 1800년대 중후반에 아주 활발한 활동을 했던 미생물학의 아버지죠. 예. 당시에 동일한 시대에 진화론이 굉장히 대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파스테르는 진화론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시대에 진화론을 반박했던 그런 과학자예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최첨단 과학을 했던 그런 훌륭한 과학자신데요. 생명이 자연 발생하느냐 안 하냐 이 문제가 그 당시에 최고 핫 이슈였어요. 그래서 프랑스 아카데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실험을 제시해라 라는 이제 공표를 하게 되고 가장 설득력 있는 실험을 제시한 사람에게 대상을 주기로 했어요. 그때 이제 파스테르가 거기에 도전을 하게 됐는데요. 백조목 플라스크 실험을 설계를 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냈냐면 이제 그 시절까지만 해도 이 공기 중에 박테리아가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우리는 지금 바이러스가 여기 있고 박테리아가 있다는 거 다 알잖아요. 예. 근데 그 시절까지 그거 확신을 하지 못했던 시절이에요. 예, 그런데 파스테르는 현미경을 통해서 미생물학을 연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고기 국물에서 저절로 박테리아가 번성하게 된 게 아니라 공기 속에서 들어온 세균이 들어와서 번식한 거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 공기는 들어오지만 공기 속에 있는 세균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치를 고안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서 정말 아주 절묘한 실험 장치를 고안하게 된 거예요. 공기는 들어오고 공기에 떠다니고 있는 이 박테리아들은 들어오지 못하고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한 달, 두 달 네. 계속 방치해도 고기 국물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좀 어렵잖아요. 국, 그냥 국이라고 생각하세요. 국을 끓여놨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 놔뒀는데 안 썩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맑아요. 평상시에 우리 그런 일이 없죠. 그런데 파스텔의 실험 장치에서는 그렇게 된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몇 개의 플라스크 입구를 깨죠. 그러면 이제 깼으니까 공기와 함께 세균이 미생물이 들어가요. 같이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현미경을 관찰하니까 박테리아가 막 버글버글한 게 보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결론이 얻어져요. 생물은 무생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생물이 외부로부터 유입되어야만 거기서 번식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단어가 발생이냐 번식이냐 이거죠. 네. 발생은 무생물로부터 생물이 나올 때 쓰는 말이에요. 근데 그건 실험적으로 관찰적으로 한 번도 과거에나 현재에나 일어난 일이 없습니다. 발생된 적이 없어요. 생물은 항상 번식하는 거예요. 번식하려면은 그 전 단계에 부모가 있어야 되죠. 모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미 생물이 존재했어야 생물이 번식할 수 있다. 그래서 생물은 생물로부터만 나온다. 그래서 생물 속생의 법칙 이렇게 네. 배우고 있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무생물로부터 생물이 발생된다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확인된, 증명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결국에 이제 박테리아가 생긴다는 말씀이 그 박테리아가 이제 생물로 예, 가장 단순한 생물로 예. 이제 예를 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파스테르 이전에는 미생물의 존재를 잘 몰랐기 때문에 예. 파리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기 덩어리를 놓고 입구를 막냐 막지 않냐에 따라서 안 막으면 파리가 들어와서 알을 낳고 가겠죠. 이제 막으면 이제 파리가 못 들어오죠. 이거를 비교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현미경이 발달되면서 미생물의 존재를 알게 되니까 그럼 이제 그때 과학자들이 생각한 거죠. 아, 보이는 생물은 저절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고 단순한 미생물은 저절로 발생할 수 있고 그 저절로 발생한 미생물로부터 점진적으로 오랜 시간 진화해가지고 지금 같은 수많은 생물이 나온 거 아니겠어? 라는 이제 이론이 대두가 되니까 그럼 거기서 중요한 화두는 뭐냐면 그럼 미생물과 같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하다고 생각하는 그 단세포 하나로 이루어진 생물이 무생물로부터 나올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됐던 그게 거죠. 이제 박테리아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박테리아, 이제 세균, 박테리아 같은 말이고, 그다음에 얘네들은 단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이에요. 세포 하나로 이루어진 네. 거. 예, 그러니까 단세포가 과연 저절로 나올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진화론에서 풀어야 되는 가장 큰 숙제죠. 아. 왜냐면 거기부터 출발하는 거니까요. 진화론자들은 다인 때부터 뭘 주장해왔냐면 이 수많은 생물들이 하나의 세포로부터 다 나온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 하나의 단순한 세포 이게 어디서 어떻게 자연 발생됐느냐를 밝혀야지만 진화론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밝혀진 적이 없고 밝혀질 가능성도 없습니다.